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7일, 코미디 같은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언론은 애완견인데 기자들은 감시견인 걸까요? 웃기고 자빠진 듯한 이 여론조사는 보는 내내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했는데요. 언론은 랩독이고 기자는 와치독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궤변. 제가 보기에는 상황에 따라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줄타기하는 기자들의 한심한 작태로 보일 뿐입니다. 주류 언론의 보도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국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 외교 안보의 불안, 김건희 씨와 관련된 비리, 언론 탄압 등 민주주의 파괴를 드러내는 기사는 축소 보도되거나 아예 보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법안 거부권 남발, 공영방송 장악 등 최근 벌어지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도 비판적 보도가 전무한 수준인데요. 그런데 현직 기자들의 생각은 이런 애완견 보도 행태와는 완전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국기자협회가 현장 기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기자 10명 중 무려 8, 9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체제 운영이 잘못됐다고 답했는데요. 또 대다수의 기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소통은 물론 기자 압수수색 등 언론 탄압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왜 보도는 하지 않는 거죠? 제가 그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이번 여론조사는 100% 익명으로 실시된 여론조사였는데요. 그러니 부담 없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드러내놓고 비판 기사 한 줄 쓸 수 없는 기자들이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 막 질러댄 건데요. 참 쪽팔리지 않을까요?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저널리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꼭 빼닮은 오만한 방통위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방통위 현장 검증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국회 가방위원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근 첫날 졸속으로 처리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한 증빙 자료들을 확인하기 위해 방통위를 찾았습니다. 또한 현장 검증은 9일 방송 장악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해 실시한 검증입니다. 이처럼 법에 따른 국회의 절차 이행에 대해 김태규 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장 검증 회의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31일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기 부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지원자들의 허위 이력을 거르지 못하고 노조 탄압 이력자나 이 위원장의 법률 대리인까지 모두 이사로 선임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서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통위는 2시간 만에 KBS 52명, MBC 31명 등 총 83명의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하고 이사로 선임했는지 한마디 해명도 어떠한 증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가방위원들은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 1항에 따른 속기록이라도 열람하겠다고 요구했지만 김태규 직무대행은 열람도 공개에 해당된다며 이조차 거부했습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절대로 열어서는 안 되는 판도라의 상자입니까? 어제 방통위는 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당시 사용했다는 투표용지 딱 2장만 공개했습니다. 그래놓고 언론을 통해 현장 검증과 9일 청문회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경고합니다. 법적 대응 운운하기 전에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대통령의 방송장악 도구로 전락한 방통위의 현실에 내부에서마저 해체해야 한다는 탄식이 나옵니다. 심지어 언론인의 82%가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꼭 빼닮은 오만한 방통위의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9일 시작되는 방송장악 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와 탄압의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방통위의 2인체제 파행에 소속 언론사를 가리지 않고 국내의 현지 기자들 대다수가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만으로 일방적 심의 의결을 한 건 옳지 않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실명으로 이런 기사를 쓴 기자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상임위원 5명이 정원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위원이 2명뿐이었습니다. 외부 법률 자문에서 합의제 기구의 입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고 각각 여야 추천목이었던 고삼석, 김석진 상임위원은 전혀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는데요. 반면 지난해 8월 이후 방통위는 1년 가까이 2인 이하 체제의 파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모두 140여 건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한 2 상임위원만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공영방송 이사 선임까지 통상의 절차도 생략한 채 강행됐는데요. 한국기자협회가 최근 현직 기자 113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2.2%가 이 같은 방통위 인체제가 잘못됐다고 답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대통령 지명 2인의 일방적 심의 의결과 5인 합의기구 입법 취지 훼손 등을 들었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자들을 압수수색하고 기소한 일이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고 MBC 전용기 탑승 배제 및 바이든 날리면 사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남발과 청부 심의 논란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최근 기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로는 MBC가 14.8%로 1위였고 근 3년간 3위였던 KBS는 올해 조사에서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는데요. 정작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기자들, 부끄럽지 않나요? 이번 여론조사는 기자협회가 여론조사 기간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해 한국기자협회 소속 회원 11,496명 가운데 문자 발송에 성공한 11,407명을 대상으로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9%, 95% 신뢰 수준의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2.9%포인트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기자의 소속사는 전국 종합일간지 19.2%, 지역 종합일간지 22.8%, 경제일간지 17.4%, 서울 소재 지상파 방송 2.9%, 지역 소재 지상파 방송사 4.1%, 종편 및 보도 전문 채널 6.5%로 이른바 주류 언론사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숨어서 뒤에서 궁시렁대지 말고 펜을 들고 마이크를 들고 제대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기자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5년 내내 쪽팔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동훈 씨 깐족의 유통기한도 끝나갑니다. 이제 말이 아닌 글로 된 제3자 특검법을 내놓으십시오. 기다림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시간 끌기는 저급한 범죄 은폐술에 불과합니다. 이미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 유효 시기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민주당은 더 강하고 센 최혜병 특검법을 다시 마련했습니다. 한 대표는 또 깐족거리며 비평만 할 겁니까? 한 달 넘도록 주무르던 한동훈표 특검법은 아직도 제조 중입니까? 사후 약방문이 따로 없습니다. 한동훈표 제3자 추천 특검법은 결국 선거용 과대 포장지였습니다.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위한 소품으로 써먹은 겁니다. 사실 말로만 특검하며 범죄 은폐를 위해 시간을 끈 거 아닙니까?
한동훈 지도부가 따지는 실이익은 과연 누구의 이익입니까? 그렇다면 한동훈 대표의 공약을 기대했던 실손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겨진 채무입니까? 자기 이익만 계산하는 속내 이미 모든 국민에게 들통났습니다. 공약을 지키는 척 체면치레라도 하고 싶다면 오늘 당장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십시오. 아니면 최혜병 특검법을 선거용으로 활용한 국민 의론과 공약 불이익의 부도덕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최혜병 특검법은 진실에 대한 간절한 규명 노력입니다. 또 다른 윤석열 방탄, 용산 이중대가 아님을 한동훈 대표 스스로 규명하십시오. 야당 보고 움직이는 반사 정치도 대통령실만 따르는 주광성 정치도 아닌 차별적 정치 주체임을 입증하십시오. 그 첫발이 바로 말이 아닌 글로 된 한동훈표 최혜병 특검법입니다.